실외 활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좀 시원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놀이를 바로 시작했고요. 물놀이 활동으로는 뭐 수중 활동으로 해서 물 안에서 릴레이 아니면은 피구 등등 물놀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노는 것 중에 기마전으로 해서 모자 뺏기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물놀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원래 일정대로 잔디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날씨를 고려해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배구교실이라고 해서 학생들 중에서 어떤 특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제법 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나 후배들 앞에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학생들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됐던 땡땡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땡땡교실로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배구부거든요. 그래서 배구교실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드는 수박 과채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또 한 명이 하고 있는 드럼, 그리고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는 남학생들 기타 교실. 그래서 기타를 하고 있는 학생과 드럼을 치는 학생이 콜라보로 했었던 이 영상이 아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놀이와 피구 등 실외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잠깐 휴식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허기질 것을 대비해서 김치전을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처음 하는 모든 활동이지만 자기들이 처음 하지만 뭔가 의미 있고 일일이 직접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가 만드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 시간을 고려해서 보통 저녁을 6시 반에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먹고 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파워제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책상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학생들은 물놀이를 더 하길 원했고, 그래서 물놀이도 같이 하면서 잔디 위에서 릴레이를 했었는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 물병 안에 물을 직접 손으로 받아가지고 채우게 하고, 그 채운 걸로 물병 채우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코끼리 코 10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신발을 던져서 상대편이 받고, 그 받은 학생은 뒤로 돌아서 뛰어가면서 상대편한테 바톤 터치를 하고, 그 사람은 코끼리 코를 돈 학생에게 물풍선을 던져서 터트리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릴레이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재밌게 진행했었고, 이런 릴레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행할 때마다 이렇게 짜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풍선을 사가지고 물풍선 터뜨리기도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피구도 같이 진행하고, 피구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평소에 배구했던 저학년들도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배드민턴을 빌려줘서 배드민턴 관련돼서도 대항전을 하면서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실외 활동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6시 반 정도가 돼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팀 1, 제가 참여하고 있는 팀 1은 마제소바를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팀 2 같은 경우는 또띠아 피자를 준비했고, 또띠아 피자의 토핑을 학생들과 여행 가기 전에 아무래도 저학년들이다 보니까 평소에 먹지 않는 식재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먹지 않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양파, 오이, 아니면 버섯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식재료를 선별할 때, 특히 또띠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식재료를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학생 맞춤형으로 그 팀 2에서는 다 고려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음식으로 해서 다 선별적으로 준비를 했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타인 맞춤형, 이거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짝 확장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요리가 시작이 되었고, 아무래도 2019년부터 팀 요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 팀이 먼저 하거나 늦게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고기를 굽는 팀, 그리고 팀 1, 2가 방에 있는 인덕션을 이용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너를 이용해서 서로 속도를 맞추기 위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가장 고생을 했던 것은 단연 저학년들, 처음 여행을 참가한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학생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고기 굽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참 잘 아시겠지만 고기 굽는 것들은 부모 가족 중에서도 뭔가 고기를 가장 많이 구워본 보통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굽게 되는 건데, 학생들은 거의 고기를 구울 일이 없죠. 그래서 왜냐면 또 그게 또 비중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가장 저학년들한테 고기를 굽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에 무더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그 더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학생이 고기를 최소한 20분 넘게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랑 이야기했을 때 학생이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빠는 고기 구울 때 행복해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가스레인지 앞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가 평소에 부모님이 당연히 감사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워보니 얼마나 힘든 건지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상당히 감사할 일이라고 느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잘 깨달아줬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었죠. 저학년들에게 비중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가 잘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저녁 식사로 다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또 칭찬 스티커들을 다 일일이 붙여주고 저녁 식사를 차린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이 앞에 있고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모두들 다 모여있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식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부모님이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시간을 주었죠. 낮 동안 학생들이 이동하고 요리하고 노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설거지는 담당하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팀, 그리고 중간중간 씻는 팀, 그리고 다음 실내 활동, 이제 저녁에 돼서 실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 이렇게 나눠서 서로 씻고 준비하고 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실외 활동에서 실내 활동으로 나와서, 실내 활동 경우는 아무래도 그 펜션에 많은 팀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활동 경우에도 밤 늦지 않게 조금 소란스러운 활동들은 앞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좀 잔잔한 활동 같은 경우를 뒤에 배치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놀러 왔다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내 활동의 파트 1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양세찬 게임, 마피아 게임, 런닝맨에서 봤던 눈 가리고 사람 찍기라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특히 학생들에게 이제 벌칙 수행으로 공포 체험이라고 해서 그 주변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불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약간 길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눈 가리고 사람 찍기라는 이것을 통해서 걸린 사람이 이제 공포 체험을 하는 식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제 눈 가리고 사람 찍기를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잔잔한 것에서 점점 과격한 활동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타에 대한 시범을 보였고요. 그리고 노래 한 두 곡 정도의 노래를 기타 연주를 했고 눈을 감으면서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노래를 감상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과 같은 학년인 학생이 드럼을 치고 있고 그 드럼과 기타를 콜라보해서 재밌게도 드럼을 갖고 오지 못하니까 국자랑 밥그릇을 이용해서 젓가락으로 쳤는데 상당히 들을만하고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반 정도에 이제 앞에서 한 활동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아침부터 진행했던 마니또에 대한 확인, 그래서 마니또는 누구였고 서로가 마니또에 대한 미션은 뭐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진행했던 오늘 여행 순간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상대방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칭찬 릴레이에 대한 결과물. 그래서 1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1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1등 했던 여러 가지 계기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이제 선배 후배들한테 배구를 하는 방법을 잘 알려줬던 것. 그리고 제가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굽고 나서 꼭 선배들이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고기를 일일이 먹여주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배고픈 상태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먹는 이 고기 소세지 맛이 보통 여간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더니 아마 스티커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해서 선배랑 후배들이 사이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저만의 약간의 스킬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왜 누군가 한 사람마다 왜 칭찬을 했고 칭찬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것도 칭찬의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실게임 촛불타임이라고 해서 이때는 공포체험으로 학생들 몇 명을 내보내고 이번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속마음, 아니면 선배들에게 궁금한 학교 생활, 진로, 아니면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 이전 여행,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거나 잔잔한 대화를 쭉 이어갔죠. 이제 11시, 12시 사이쯤에 학생들과 잔잔한 게임을 하면서 전기 게임, 마피아 게임, 양채차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종 수면 시간은 새벽 2시였고요. 새벽 2시까지 못 버텼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오전, 오후 중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해서 대체적으로 잔 거는 새벽 1시 반. 그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날이 밝았고, 아침에는 좀 재밌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제 게임 미션에서 이제 물을 따르기, 그러니까 그 요구르트 병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물이 넘치면 그 넘치는 3명이 한 명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한 명은 아침 체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은 노래를 부르기,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선별돼서 원래 아침 기상은 7시 반이었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기상 벌칙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6시 59분에 일어난 눈이 떠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더니 학생들이 때마침 7시에 기상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길래 영상을 몰래 찍었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뭘 수구덕수구덕 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은 다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펜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거지며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제 다른 제 제자한테 아니면 제자의 부모님에게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특히 마지막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웬만해서는 가져간 것들 중에 남는 것들은 다 다시 갖고 와서 버리게 했죠. 최종적으로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미리 설문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먹는 사람들, 그리고 먹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정해놓고 아이들이 서로 먹고 싶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게 했죠.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정리가 끝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여행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롤링페이퍼가 아닌 지금 현재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다가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에 댓글을 달게 하고, 거기에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대한 영상도 이제 담게 되는 건데,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선배들이 후배를 인터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선배 인터뷰는 후배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을 1박 2일 또는 여행 2주 전부터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면 이번 여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학생들이 이미 마련을 해놨고,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여행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인터뷰에서 여행 후의 인터뷰는 이름과 나이는 어땠고, 이번 여행에서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행 전에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리고 여행에서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놀이는 무엇이었고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대부분 이제 물놀이를 많이 기억을 했고, 요리를 만들어서 뿌듯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의미를 뒀겠죠. 그리고 한편 아쉬웠던 점, 그리고 다음 여행에도 참가하고 싶은가, 그리고 다음 여행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질문하는 그런 질문지를 선배들이 이미 작성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있는 카페를 이용해서 선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쓰게 하는 식으로 해서 여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인터뷰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했던 인터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 여름여행에 대한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한마디 일단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늘이여 나에게 한 문장을 주소서. 모두들 그 단계에 맞게 잘 즐겼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줄 말들은, 그래서 항상 그 맨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행이라는 약간 이상적인 경험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뭔가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환경 설정이나 여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아직은 그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그 깊이 잠재의식 속에 뭔가가 꿈틀꿈틀 대든가, 그래서 현실로 와서 자기의 부모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조금 넓은, 깊은, 좀 여유 있는 이런 사고관이나 관점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그게 가장 우리가 선생님이 여행을 만들었던 처음 시작이었고, 선생님이 이 영어 과외가 아닌 약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인 교육을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면 선생님은 사실 더할 나위 없다. 영어 공부 좀 더 잘하면 좋고. 정리할 텐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